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동아리 아름드리 부원 김종환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질환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간단한 자가진단과 운동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진단명은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 한글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질환이지만 50대에서 잘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기도 하고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야 하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상에서는 오십견이라고 부르며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정상적인 어깨관절의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오십견이 일어난 어깨관절의 사진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염증이 발생한 부위입니다. 즉, 오십견은 어깨관절에 염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어깨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이 발생하게 되면 어깨관절을 사용할 때 뻣뻣함과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보고 어깨가 얼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여서 동결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십견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이 될 수 있는데 질병이나 외상적 병력 없이, 즉 이유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원인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이 서서히 진행되다 발현되는 1차적 원인, 외상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한 수술, 신경계 장애, 당뇨 등으로 발생하는 2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십견 때문에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진을 보게 되시면 위쪽에 있는 뼈와 아래쪽에 있는 뼈 사이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십견이 발병하게 되면은 염증 때문에 구조물들이 둘러붙는 자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아지는 구조적 손상, 팔을 벌림 시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어깨 위팔 리듬이 비정상적으로 바뀌게 되는 생체 역학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착 때문에 오리 밑 공간이 좁아져서 그 공간 안에 있던 구조물인 회전근개의 힘줄이 염증에 생기거나 파열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징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깨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야간 풍경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팔을 어깨 위로 올릴 때 많은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높이 있는 물건을 들거나 머리를 빗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움직임에서 제한과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경과가 상당히 지났거나 심한 구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어깨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관절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깨관절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본인의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는 운동적 움직임과 다른 힘을 통해 자신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수동적 움직임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십견은 증상과 기간에 따라 통증기, 동결기, 용액기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치료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인 통증기는 통증이 가장 심한 단계이면서 움직임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기간은 2에서 9개월간 지속되고 어깨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지만 뻣뻣함과 통증으로 인해 제한이 됩니다. 이때는 염증 반응도 있고 통증도 심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운동보다는 통증 완화와 움직임 제한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과 인자치료, 약물치료 등을 사용합니다. 2단계인 동결기는 통증은 줄어들지만 움직임 제한은 가장 큰 9에서 14개월간의 기간입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 제한이 크기 때문에 제한된 움직임을 정상 상태로 만드는 좀 더 강도 높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3단계는 용액기로 통증이 거의 없어지면서 움직임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15에서 24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아직 제한된 동작과 분량에 대한 스트레칭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여 어깨 신체 역학의 회복과 통증이 없는 활동으로의 복귀를 위해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용해기가 지나면 자연 치유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통증이 재발하거나 이전보다 심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50견은 다양한 검사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플레이 긁기 검사입니다. 50견이 관절 주머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관절 주머니에 손상을 입게 되면 특정 동작들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를 보고 관절 주머니 패턴이라고 하고 어깨 관절의 경우 사진에 나와 있듯이 가쪽 돌림, 벌림, 안쪽 돌림 순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관절 주머니 패턴을 이용하여 위의 동작들을 수행하면서 불편함이 있는지 혹은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아프신 팔로 반대쪽 어깨뼈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영상에 보이듯이 앞쪽으로, 머리 뒤쪽으로, 등 뒤쪽으로 반대쪽 어깨뼈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검사를 진행하면서 통증이 증가하거나 동작을 끝범위까지 수행할 수 없다면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인포라크, 한글로는 통증알입니다. 정상인이라면 팔을 벌릴 시 가동 범위가 170에서 180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50견이 오게 되면 통증으로 인한 적은 움직임과 유착으로 인해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충돌 증후군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더 많이 움직이며 50견에 비해 움직임이 더 잘 나오고 어깨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빨간색으로 칠한 범위가 아닐 시에는 통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질환이 의심되신다면 병원에 들러 엑스레이나 MRI, 초음파와 같은 영상 진단을 사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석회 침착이나 뼈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나 MRI 촬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MRI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짧은 검사 시간으로 50견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초음파를 자주 시행하게 되는데 50견 자체 진단보다는 석회화 입출형, 회전근개 인대 파열 등 다른 진단을 배제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정상적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관절 주머니가 소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희는 50견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치료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증 완화와 관절 가동 범위 증가를 목표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 치료, 인자 치료, 운동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인자 치료는 주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서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운동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치료 효과가 증진되고 단기간에 상태가 바로 호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약물 치료는 통증 감소와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단기적인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효과와 가동 범위 증진에 대한 효과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거의 즉각적인 통증 감소 효과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통증이 또 심해져서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상태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운동치료 및 스트레칭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저희는 집에서도 하기 쉬운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3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 그림에 있는 손가락 벽타기 운동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거나 옆으로 서서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입니다. 올리는 범위는 본인이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로 올리며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10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하시는데 조금씩 범위를 늘리려고 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빨리 늘리겠다고 과하게 하시게 되면 2차적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유 과정이 지연되므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진행 시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영상처럼 어깨를 올리시거나 혹은 상체를 숙이시는 등의 불필요한 동작을 하게 되면 잘못된 움직임으로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B 그림에 있는 가쪽 돌림 스트레칭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한되는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그 제한되는 동작에 대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번에도 영상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팔굽관절을 90도 굽히신 상태에서 벽을 잡거나 손을 대고 천천히 몸을 돌려 스트레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해 주시면 되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도는 속도는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C 그림에 있는 슬리퍼 스트레칭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팔을 밑으로 하여 누워주시고 팔굽관절을 90도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손목을 잡고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로 진행하시면 되고 10에서 20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오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거나 미수술적 치료를 3에서 6개월 정도 진행했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주 목적은 유착 제거와 어깨안 공간을 넓혀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논문 및 사이트입니다. 저희 영상이나 다른 정보 글들을 보고 자가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의 진단과 중재를 받아 병을 악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상 선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동아리 아름드리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